이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61회 변리사 국가 전문 자격 시험에 영광스럽게도 수석으로 합격한 김형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60일의 변리사 시험에 정말 운 좋게도 최연소로 합격한 이윤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변리사 61기 합격자 동차로 합격한 오규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동차로 정말 말 입 밖에 꺼내고도 약간 믿기지가 않는데 동차로 변리사 61기로 합격하게 된 유화정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60일의 변리사로 합격한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김희진입니다. 아직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예측을 못했던 일이라 너무 감사한 분들도 많고 너무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감정을 처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1기로 합격한 제주대 생명화학과학과 강진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61기 3시로 합격한 장정진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61기 변리사 최종 합격한 99년생 차승미입니다. 저는 기득으로 붙었고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 지금 합격해서 다 나은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61회 변리사 최종 합격한 박주혜라고 합니다. 저는 이화여대 전자전기공학 전공 재학 중이고 저 3시로 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61기 변리사 합격하게 된 김수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61기 변리사 합격한 남철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61회 변리사 시험 합격한 홍혜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61기 변리사 이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재학 중인 이은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61기 변리사 합격하게 된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61기 변리사로 합격하게 된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시로 이번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공부 기간은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그리고 선택 과목은 저작권법이었었고 이번에 특허는 56점, 민사소송법이 75점, 그리고 상표법이 62.33점, 그리고 저작권법이 63점으로 해서 총 평균 64.44로 운 좋게도 수석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총 공부 기간은 1년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생동차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1차 시험은 비교적 넉넉히 합격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원래 과학을 좀 좋아하고 잘 아는 부분이 있었어서 1차 시험 운 좋게 합격할 수 있었는데 2차 시험은 정말 될지 몰랐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를 보니 정말 큰 행운이 따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3시 생활은 사실 좀 제 계획에는 없었던 좀 수험의 연장이었었기 때문에 기득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복학을 선택해서 이번 3시 기간을 준비하는 동안은 학교를 다니면서 병행을 했었고요. 거의 20학점 가까이 되는 학점을 들으면서 이제 변리사 수험을 병행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기득 때 이후로는 좀 학원에 대한 의존도를 불가피하게 낮출 수밖에 없었고요.
삼시 기간에는 이제 윌비스 변리사학원의 여러 유수 강사님들의 사례집을 이제 중심으로 최대한 기출과 사례집 회독에 주안을 두고 이제 너무 GS 작성이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냥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2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다른 합격자분들의 공부 방법이 훨씬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크게 말씀드릴 게 많진 않은데요. 일단 가장 동차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민사소송법이 굉장히 양이 방대하고 많아서 처음에 굉장히 장벽을 느끼기 쉬운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를 하더라도 암기는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정말 감이 안 잡히고 그랬었는데 한창 이창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암기 노트 따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어떻게 그걸 안 만들고 가능하지 싶었는데 저는 항상 그 회독을 하다가 그날 배운 거에서 꼭 외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 핸드폰으로 그냥 간단하게 사진을 찍어서 집에 가는 길에 그것까지 다 외우자 하고 그런 식으로 암기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암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이 되게 부담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좋았던 암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허법 같은 경우는 박형준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처음부터 왜 1차 특허법을 배우고 꽤 재밌고 할만한데? 했는데 2차 특허법은 저한테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변리사님께서 총알이라고 암기 자료를 주세요. 그 암기 자료를 그냥 냅다 20개씩 하루에 외우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첫날부터 외우지? 싶었는데 첫날부터 꾸역꾸역 하다 보니 나중에 정말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총알 암기 자료가 저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 얘기 하나 더 하자면 저는 그 선택 과목으로 분자생물학을 골랐는데요. 다른 분들이 많이 고르시지 않는 과학 과목이라서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과학을 좀 좋아하시고 혹은 과학 전공 과목이 있다 하면 이 분자생물학 같이 자기 전공 과목 고르는 게 상당히 법 과목을 공부하는 데서 어떤 힘듦들을 해소해낼 수 있는 그런 약간 자유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좋게 느껴졌습니다. 1차 때는 되게 이제 하루 단위로 이제 또 하루 중에서도 이제 시간 단위로 페이지 수를 딱딱 나눠서 정해진 분량만큼 공부했던 게 좀 주요했던 것 같고요. 2차는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게 이제 공부량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공부의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깊게 이제 학자처럼 공부하지 않는 것과 이제 강사님들의 GS 문제들이 이제 결국 가장 A급, B급들을 모아둔 문제라 특히 동차생일수록 그런 GS 문제를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게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공부 방법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공부 방향이랑 그리고 그것에 앞서서 결국 공부 방향의 제일 끝에 있는 거는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했던 게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시험 무조건 될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마음가짐 갖고 공부를 하는 거랑 이제 태도나 집중도나 양이나 뭐든지 다 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들 중에서 하나가 또 규혜님이랑 같이 스터디하면서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진짜 되겠다라는 게 이렇게 다가왔던 적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점점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수기를 작성해 주셔서 저는 2차 공부 방법 중에 상표법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윌비스 황경훈 변리사님의 기본 강의 그리고 GS들을 쭉 들으면서 저는 공부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황경훈 변리사님이 기본 강의 마지막 시간에 피날레라는 책으로 정리를 쭉 해주시는데요. 저는 상표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피날레 책을 계속 보면서 정말 그것만 다 외우고 들어가자라는 마음으로 2차 시험 준비를 했는데 상표가 다행히도 고득점이 나와서 피날레 책을 정말 추천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차 공부 방법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차 공부는 일단 상대평가고 절대로 쉬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기본서나 기출 위주로 한 20회독은 한 것 같습니다.
삼시 준비하면서 1차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이제 민법을 제가 되게 자신이 있던 과목이었어요. 이제 왜 자신이 있었냐면 김동진 강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이게 무난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같은 결로 민사소송법 강의를 맡고 있는 이창한 강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GS에서도 좋은 성적도 받고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제가 민사소송법을 스터디한테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이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회독인데 제가 짧게는 일주일에 1회독을 했었고 기본적으로는 2주일에 1회독을 했었는데 회독을 하면서 안 보였던 부분도 계속 보이고 또 사례집을 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었구나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실력이 오르고 6월 7월이 되면서 그게 정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력이 이제 시험장에 가서 발휘가 되어서 이렇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차 때는 일단 반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회독이나 문제 푸는 거를 계속 반복을 했었고요. 특히 자연과학 중에서는 물리에 가장 자신이 없어서 물리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려고 그래서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2차 때는 일단 그냥 공부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를 기반으로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경훈 변리사님이 말씀해주신 GS 단권화를 민소는 이창 강사님 거 그다음에 특허는 박형준 변리사님 상표는 한경훈 변리사님 거를 2-3년치를 GS 단권화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도움이 꽤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지겨운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반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시험 준비하는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과생이실 텐데 그래서 법이라는 그런 과목이 굉장히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을 텐데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도 그냥 일단 넘어갔다가 또 다시 반복했을 때 새롭게 내가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이렇게 계속 속도를 높여가면은 더 잘 이해하고 잘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민사소송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창한 강사님 책으로 동사 때부터 시작을 해서 30대까지 그 책을 봤는데요. 우선 가장 큰 장점은 GS를 풀었을 때 해설이랑 책의 내용이랑 일치하기 때문에 개념의 혼동이 없이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30대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창한 강사님 GS만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찝어주셨고 그리고 설명 같은 것도 통일감 있게 해주시니까 혼동이 없이 정확하게 딱 핵심만 알 수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1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사실 삼시로 이번에 합격하게 돼가지고 삼시 1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합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그 내용을 상기시키고 문제를 최대한 많이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2차 같은 경우는 저는 스터디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안 맞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허는 박형준 변리사님 커리큘럼은 그대로 이번에 따라갔고 책도 박형준 변리사님 책을 봤는데요. 원래는 기존에는 기득 때까지만 해도 다른 여러 강사님 것도 많이 듣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30대부터는 아예 한 강사님 것만 이제 딱 집중하는 식으로 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1차 시험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저도 홀수 차시기 때문에
그 홀수차시 특허법 같은 경우에 저는 기본서를 아예 안 보는 방향으로 택했고, 그래서 빨리 먼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문에서 어디 암기가 부족한지 그리고 판례 정오를 맞출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문제를 먼저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차도 마찬가지로 빨리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암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강제성을 부여해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특허법의 경우에 제가 취약한 과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판례 외울 때 두 문자를 굉장히 많이 따서 거의 그대로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1차는 좀 여러 번 치고 2차는 기득으로 합격을 했는데요. 1차는 여러 번 친 입장에서 엄청 도움이 되는 조언은 해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조문을 꼼꼼히 봐라. 그리고 특허법의 경우에는 기출문제의 분석을 잘 하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차 시험의 경우에는 동차 때부터 기득까지 소위 말하는 박형준 변리사님 풀커리를 탔어요. 동차 때 기초 GS 플러스부터 이제 기득 GS 시즌까지 모든 강의를 다 들었는데요. 기본 판례 사례 강의 포함해서 제가 특허법을 공부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일단 답안지 틀을 좀 잘 논리 흐름이 잘 도출되게 답안 쓰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문, 판례, 그다음 사안 해결, 그리고 사안 해결도 최대한 목차를 좀 분설해서 목차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 잘 드러날 수 있게 그렇게 답안지 쓰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말터디를 구해서 최소 주 2회는 특허 박형준 변리사님 준특허법 어디 페이지부터 어디까지 통으로 암기를 해오자, 이런 식으로 암기 스터디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조금 오래 했습니다. 4시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1차도 2번을 합격을 했었고 2차는 총 4번이나 응시를 해서 그 수험 과정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는 저는 고민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시험지에 있는 거에서 선택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누구 거를 들을 것인가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커리큘럼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머릿속에 지식만 학습을 하시면 충분히 이제 선택지 고르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무난하게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2차는 제가 사실 동차 때는 다른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느라 시험을 거의 못 보는 상황이었고 제 점수는 기득 3시, 4시 이렇게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30대에는 전체에서 0.1점 차이로 떨어져 봤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점수를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2차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점은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그걸 이제 답안지에 표출해내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점수의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를 공부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미 머릿속에 지식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 좀 고년차 수험생이 되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시간을 조금 의식적으로 투자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정말 다른 강사님 얼굴도 모릅니다. 저는 박형준 변리사님 것만 진짜 전부 다 들었고요. 심지어 이제 기출 GS까지 들었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학원 홍보 영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기출은 혼자 풀어보면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조차 그렇게 수업을 들었을 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제 답안지 수정 방향 같은 거에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합격 수기를 보면 여러 강사님 거를 많이 GS를 수집을 하고 그런 합격 수기가 꽤 많은데 그때랑 지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강사님들이 이제 실전 GS 같은 것도 보통 하나만 만드셨던 거에 반해서 요즘은 실전 GS도 박형준 변리사님이나 뭐 한경훈 변리사님이나 이창환 강사님 같은 분들 다 A, B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시고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한 강사님으로 정했다면 그 강사님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게 되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1차를 좀 고득점으로 합격했었는데 1차를 전국에서 11등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공부 방법으로는 굉장히 기본서 회독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서 회독을 민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굉장히 꼼꼼하게 했었고 객관식을 풀 때마다 틀리는 선지, 헷갈리는 선지를 다 정리해서 직전에는 그런 선지들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과학도 다른 과목, 포기하는 과목 없이 4과목 전부 다 챙겨가야 안정적인 점수로 1차 합격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화학을 포기해버린다 이런 방법은 저는 별로 추천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공부 방법으로 제가 좀 고득점을 받았던 상표법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한경훈 변리사님의 상표법 기초 GS 플러스가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잡으면서 암기도 함께 하시는 동차분들한테 기초 GS 플러스를 꼼꼼하게 수강하시는 거를 되게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우선 1차 공부할 때는 저도 기본서 위주로 그 민법, 산업지식권법 그리고 자연과학 모두 다 기본서 위주로 공부했던 것이 좀 주요했던 것 같고 특히나 객관식 문제를 풀 때도 틀렸던 것을 꼭 오답 노트를 작성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차 공부로는 3과목 전부 다 좀 답안을 쓸 때 그 A부터 Z까지 전부 다 쓴다는 느낌으로 좀 설명하듯이 말했던 것들이 좀 채점할 때 좋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고 특히나 고득점을 받은 상표법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묻는 바에 대해서만 쓰려고 노력했던 것이 고득점을 받게 된 요인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저는 1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연과학에 좀 자신이 있던 편이어서 물리, 화학, 생물이 전부 다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법에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앞서 다른 분들이 말한 것처럼 산업재산권법이나 민법을 기본서 위주로 조금 더 남들보다 시간을 투자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2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답안지를 써서 내는 거기 때문에 답안지만 보여지는 거니까 저는 미학적 답안지를 굉장히 추구하려고 노력했어서 답안의 외관이나 목차 구성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지 깔끔하게 보일까 이런 거를 되게 중점적으로 많이 연습을 했었고요. 고득점을 받은 상표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에서 묻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더 답안지가 잘 읽힐까 채점위원들에게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득 때 떨어지고 삼시 생활로 넘어가면서 답안 작성에 관해서 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결정적으로 기득 때 패착 요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너무 판례나 이런 암기했던 것들을 너무 보여주려는 그 욕심을 저도 동차 때랑 다르게 어느 순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전 갔을 때도 이제 막상 어려운 시험 문제는 아니었음에도 내가 외웠던 것을 너무 좀 꾸역꾸역 보여주려고 하는 그 강박에 사로잡혀서 좀 평소 하던 것보다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나왔었던 게 좀 패착 요인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서 이번 삼시 생활을 하면서는 그 부분을 완전히 개선을 했습니다. 암기의 선명도를 다소 줄이더라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판례를 얼마나 잘 암기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기존 판례를 사안에 어떻게 녹여내는지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항상 유념하면서 답안 작성에 신경을 많이 썼었던 것 같고 그 덕분에 기득 때와는 다르게 30대는 훨씬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GS에 관해서 한마디만 첨언하고 싶은데요. 사실 동자분들 처음에 GS 쓰기 너무너무 가슴에 뭔가 큰 게 내려앉은 것처럼 부담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래도 꼭 실전 GS를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성이 부여되지가 않으면 절대로 집에서 쓰지 않게 되고 정말 꾸역꾸역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온라인 GS를 듣는다고 하시더라도 꼭 스터디 같은 걸 병행하셔서 2시간 풀 답안을 쓰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2차 과목 관련해서 대비를 했던 경험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윌비스에서 특허 과목은 이제 박형준 변리사님 태클을 쭉 따라왔었고요.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도 이창환 강사님 태클을 동차 때부터 쭉 따라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변리사 시험 진입했을 때 이제 주변 선배 변리사 분들께도 많이 조언을 구하고서 이제 진입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선배 변리사 분들께서 이제 추천해 주셨던 강사님들을 그냥 시류에 편승해서 그냥 그대로 이제 저도 다른 길로 새지 않고 꿋꿋하게 밀어왔었고요. 확실히 박형중 변리사님이나 이창한 교수님의 사례집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삼시 생활을 남들과는 다르게 학기 병행을 하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례집을 더 요긴하게 잘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 강의에서 그 강사님들이 이제 말씀해주시는 내용들을 잘 따라가기만 해도 GS와는 또 다르게 낯선 문제나 아니면은 실전 문제들을 이제 접하게 됐을 때 좀 더 덜 당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1차 강의로는 박준희 강사님의 지구과학 강의 굉장히 추천합니다. 단순히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강의이기도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지구과학에도 관심이 생기게 되어서 정말 즐겁게 들었던 강의 중에 하나고요. 2차 강의로는 이창한 강사님의 민사소수법 강의 굉장히 추천합니다. 1타 강사신데다가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특허법 박형준 강사님 강의도 추천드립니다. 기초 GS 플러스 강의라고 동차분들을 위한 강의가 개설이 되는데 그 강의에서 뭐 당연히 내용은 당연히 좋고요. 굉장히 동차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마인드 잡기에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들이 참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동차분들은 늘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들 하잖아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제가 강사님들의 이제 여러 많고 많은 말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 중 하나가 이창한 강사님이 이제 동차 합격률은 굉장히 낮다. 하지만 굉장히 큰 행운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운은 이제 준비된 자한테만 주어지는 거니까 행운이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둬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번에 꼭 붙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기회를 왔을 때 내가 놓치진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 마시되 기득대 하면 되겠지 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기득대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동차 때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윌비스에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이창한 강사님, 박형준 강사님, 이제 한경훈 강사님 또 이제 전 저작을 선택했는데 저작이 이제 김선아 변리사님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양질의 수업과 또 가끔 상담도 하셨고 그런 게 이제 되게 많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이게 스터디가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하면은 어쨌든 약간 리프레시도 되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볼 만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창한 의사님 커리큘럼만 제대로 따라가시면은 민소 거득점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변리사를 공부하시고 계신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시험 공부인지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합격할 때까지 지금 이 순간 언젠가는 합격할 날이 올 테니까 그 순간을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묵묵하게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시험에서 당해볼 수 있는 산전수전은 다 겪어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동차 때는 합격 컷을 넘겼었는데 선택 과목을 잘못 선택해서 이제 선택타를 했었고요. 기득 때는 이제 소수점 차이로 0.2점 차이로 소수타를 하게 되었고 사실 1차 같은 경우에도 저는 초시로 붙은 게 아니고 초시 때 한 문제 차이로 이제 제시를 하게 됐었던 그런 아픈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렇게 받게 된 것 같아서 사실 아직까지도 많이 얼떨떨하고 믿기지가 않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은 결국엔 그 맞는 이제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힘든 시기 모두들 잘 버티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